늦은 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흔히 말하는 먹방 프로그램의 시선을 뺏겨 저절로 야식에 손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꽤나 흔한 위장 질환인데 이 시간 허도영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좀 고생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되게 좀 속이 더부룩하다. 예. 좀 불편하면 위에 탈이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또 그렇지 않고 또 식도가 원인인 경우도 꽤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화기관이라면 되게 위창자를 생각하는데 식도도 소화기관입니다. 식도는 입 안쪽 목구멍에서 위까지 길이가 한 25cm 되는데 굵기는 엄지손가락 정도 됩니다. 이 음식물을 위로 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도도 소화기관입니다. 네. 식도염 하면 되게 위에서 위산이 올라오는 이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 말고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성 식도염도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고생했는데, 예. 근데 왜 위산이 좀 식도로 역류를 하는 거죠? 네.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괄약근이라고 아시죠? 아, 괄약근이요. 예. 네네네. 이 조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조임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 괄약근이 어디에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사실 괄약근 하니까 갑자기 양 원장님이 생각나는데 아, 대장 쪽에 네, 예. 있지 않을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괄약근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네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떤 통로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네네. 이 눈, 입 또는 요도, 항문 이런 곳에 괄약근이 있어서 네. 어떤 물질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식도, 위, 창자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괄약근이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꽤 많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식도 끝에 있는 괄약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위로 들어갈 때 이렇게 딱 문을 열고 열렸다가, 예. 닫고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음식이 식도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식도 끝에 있는 괄약근을 열어주면은 네. 음식이 내려가서 내려가고요. 음식이 다 내려가면 또 이게 닫히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하는 동안은 괄약근은 닫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괄약근이 꽉 닫히지 않으면 이 위산이 산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거꾸로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러니까 위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사실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히려 목이 좀 간질간질했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나요. 네. 예.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물을 삼키기가 불편하고 또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가 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네. 보통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죠. 네. 속에서 시거나 쓴맛이 위로 쭉 올라오는 증상. 그러니까 요새처럼 아무리 맛있는 봄나물이 올라와도 별로 입맛이 안 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위염이나 위궤양과 다른 증상이라고 그런다면 가슴 아래쪽이 좀 답답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 또는 목에서 좀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네네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되새김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신물이 올라오고 목구멍이 좀 화끈거린다 네. 하면 좀 역류성 식도염을 좀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좀 흔한 질환이죠? 요새 소화기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보면은 2015년도에 360만 명 수준에서 작년에 420만 명 수준으로 4년 동안에 7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증가율로 보면은 19%나 되는데요. 이 460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인구 한 11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흔하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이 나이로 보면은 50대와 60대가 상당히 많고 남녀로 보면은 남성보다는 검은 막대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이 50대가 이후에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이가 들면서 괄약근의 탄성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괄약근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요즘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집에 계시면서 그렇죠. 과식하는 경우가 참 예, 많으시잖아요. 이 예. 또한 또 큰 원인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확진자라고 그러죠. 네네네. 예, 과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예, 기름기가 많은 음식 또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위에 부담을 주다 보면은 이 위에 압력이 올라가서 위산 역류가 일어나기 쉽고요. 네. 또 복부 비만이 있으면 또 복압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역류성 식도염이 쉽게 생깁니다. 또 이 과식이나 과음을 하고 바로 좀 들어눕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나쁜 식도염에 걸리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나쁜 제가 습관인데요. 그랬네요. 정말 작정했었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 중에 네. 밥을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소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자꾸 올라와서 되새김질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건데요.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네네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체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밥 먹고 자고 TV 보면서 뒹굴뒹굴하는 이런 습관들,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이런 습관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딱 좋은 습관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도 식습관을 좀 바르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